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꽤나 어처구니없고 또 위선적인 인물의 실체가 드러나서 씁쓸함을 안기고 있는데, 그 덕에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게 파일코인입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기술경쟁정책 분야 담당 특별보좌관인 팀 우가 위선적인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거품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대표적인 안티크립토 인사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 돈으로 5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파일코인도 25만 달러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는 코인 비판을, 뒤에서는 코인 매수를 하며 진정한 위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팀 우는 어쩌면 코인에 대한 선관이 있는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파일코인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파일코인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나름의 호연지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안티크립토 인사까지 매수하게 만든 파일코인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일코인은 쉽게 말하면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배우 손예진을 검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손예진의 계정을 검색한다는 것은 인스타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스타 서버에 담긴 정보를 그쪽에서 보내주면 받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HTTP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버에 요청해서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같은 방식의 문제는 서버가 정보를 보내주면 받을 수 있고 안 보내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또 잘못된 정보를 보내줄 수도 있고 서버에 있는 정보가 아예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해킹의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파일코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IPFS, 분산형 파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의 역할을 개인이 하게 만듭니다. IPFS는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암호화를 한 뒤에 서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개인 참여자의 노드에 저장합니다.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누군가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면 여러 조각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재조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중앙화된 서버의 데이터 보안 취약 이슈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다 접속으로 인한 서버 다운, 전송 속도 이슈 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IPFS가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개인이 모여서 서버의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를 배급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저장과 분산의 역할을 하며 기여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파일코인을 받게 됩니다. 주변 노드가 요청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보내주게 되고, 요청한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노드를 소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비트토렌트처럼 여러 노드가 요청한 파일을 나눠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 빨리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P2P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비트토렌트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파일코인의 이런 시스템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들 거대 기업들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는 나름의 호연지기가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은 처음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암호화폐 공개 ICO 시작 1개월 만에 당시 기준 사상 최대인 2억 5,7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파일코인은 2021년 6월 10일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6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은 23위입니다. 파일코인은 그레이스케일의 선택을 받은 코인이기도 한데, 6월 10일 기준 그레이스케일은 파일코인 5만 3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파일코인은 화제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일코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확장성이 불확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일코인 생태계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데이터 저장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의 중앙 집중형 스토리지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파일코인은 그동안 예정된 로드맵대로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인넷 출시가 최소 4번 이상 지연됐다는 겁니다. 특히 메인넷 출시 직전까지 파일코인의 인센티브 모델이 불분명했다는 점으로 꽤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기성 투자는 시세의 흐름만 파악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런 파일코인의 장단점을 미리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가 돈이자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구글도 페이스북도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해킹을 통해 쉽게 유실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은 개인의 데이터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파일코인은 이처럼 거대 기업의 서버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보관과 유통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세상 속에 더 가까이 들어와서 의미 있는 블록체인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의 혼돈이 지속되면서 혼란스러움과 심란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크립토 자산의 가치를 믿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하신다면 지금의 거센 풍파를 이겨내며 멘탈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